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학교 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소와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총 30분 과정입니다. 이론 교육 그리고 실제 청소 및 관리 방법을 담은 시청각 자료 약 15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 관리 요령 위주로 준비했으니 꼭 필요한 팁과 요령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육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관리인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청소 요령과 유의사항을 동영상과 함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역할은 단순한 청소 업무를 넘어섭니다. 관련 법령, 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되고 교육받아야 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은 법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도 공중화장실로 적용됩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때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법에 정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 등 교육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위생과 청결,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자치단체, 기관, 학교의 이미지 제고 등을 기대하며 이러한 교육과 규정은 법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나 시행령,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청결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학교 화장실은 법규와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곰팡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과정입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변기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할 청소 대상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대소변기부터 세면대, 타일 벽면, 바닥면, 천장, 조명, 화장실 외부 주변까지 다양합니다. 매일 하는 일상청소, 주, 월, 분기별 정기청소, 1년에 1회 전문적으로 특수청소로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청소 단계를 프로세스화하면 약 10개의 과정으로 청소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 작업 준비부터 두 번째, 소변기 및 주변 벽 청소하기 세 번째, 대변기 및 부스 청소하기 네 번째, 세면대 및 주변 벽 청소하기 다섯 번째, 화장실 바닥 청소하기 여섯 번째, 손잡이 및 선반 청소 일곱 번째, 내외벽 및 파티션 청소하기 여덟 번째, 소모품 공급기 및 표시물 청소하기 아홉 번째, 소모품 보충하기 마지막으로 청소 결과 확인 및 점검하기, 정리정돈을 하는 총 10단계 프로세스로 일상 청소는 진행합니다. 이때 몇 가지 중점 관리 포인트를 체크해서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순서대로 진행했는지,
세제 비율에 맞춰 희석 농도는 적절한지, 악취 예방 막힘 관리 사항을 준수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청소 도구는 크게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수세미, 변기 관통기, 배수구 솔, 양동이 등 청소용품, 기타 바닥솔, 청소 표지판, 걸레 탈수기, 이동카트, 물호스 등 다양합니다. 대청소나 전문 청소를 할 때에는 진공청소기 및 고압 세정기 등도 활용이 되는데요. 탈수기, 용도에 따른 다양한 pH 농도별 세정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내 청소할 곳은 다양한데요. 소변기의 경우 뚜껑 파손, 요석 발생, 소변기 하이스 부식, 녹물 발생 등에 의해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대변기도 매집 파손이 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는 다양한 배관이 있고 배관 내 내부 요석이 생기거나 다양한 파손 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면대나 잠금 장치가 고장날 경우 보수하여 다시 깔끔하게 원상 복구를 시켜줍니다. 변기가 고장났을 경우 비닐 덮개, 테이프, 양동이로 하지 않고 표지판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소변기 물 청소할 때에는 전기를 조심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청소하고 세정제를 소분하거나 변기 막힘을 뚫는 작업할 때도 정해진 방법대로 실천합니다. 청소용 수채는 물호스를 설치하거나 선반 거리대 또는 세척기, 거리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기를 청소할 때는 벽 전체 물을 뿌리면서 빠르게 닦아내고 특히 세제가 너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 깨끗한 천이나 스펀지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청소도구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닌 따로 별도 지정된 청소도구실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화장실 악취 원인은 크게 6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에 맞춰 적절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산성세제를 잘못 사용하여 변색된 인조 대리석과 바닥 타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산성세제는 표면을 손상시키고 색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색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성세제는 표면 자극이 적어 인조 대리석이나 타일의 색상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소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물내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내려가면 배관 안에 오염물이 쌓여 쉽게 냄새가 발생합니다. 둘째, 소변기 캡 내부의 요석, 즉 미네랄 찌꺼기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 요석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어 악취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일부 화장실에서는 나프탈렌을 사용해 냄새를 없애려 하지만 나프탈렌은 강한 화학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내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캡 내부의 요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악취 제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소독은 단순히 물 청소와 다릅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해 감염을 예방하는 과정이죠. 소독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청소 후 소독부터 소독 후 안전관리까지 잘 지켜서 수행합니다. 소독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희석 비율을 정확히 맞춘 소독제를 사용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나머지 기간은 주 1회 이상 소독이 필요합니다. 소독제는 준비사항에 잘 맞춰서 권장 희석 비율에 맞춰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수 제조 과정을 1에서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장실 소독을 할 때는 보호 장비와 적절한 환기를 시켜야 하고 희석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걸 혼합하지 않고 꼭 소독 후 잘 헹궈야 하고 이때 사용 기록도 잘 남겨야 합니다. 소독제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상 소독으로 분무, 표면, 연무 소독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위치에 맞게 소독 방법을 활용합니다.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세균이 퍼질 수 있으니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는 위생 습관이 필요하며 손 씻기의 생활화도 중요합니다. 수질 오염은 대부분 생활하수에 의한 것으로 적절한 세정제 사용이나 정화조나 하수구 관리, 배수구 막힘 예방 등 수질 오염을 막는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질 오염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관리인 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물과 전기, 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사항이 어느 곳보다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고 세정제, 소독제 사용을 주의하고 전기기구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다리나 청소도구 이용 시 주의를 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른 자세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약품 등 피부에 닿았을 때 잘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맞춰 청소 세제의 취급 및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청소 관리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변기 막힘, 냄새 제거, 타일 오염 제거 등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바닥 마감재나 도구 보관, 세정제 종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 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닦는 것을 넘어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변기와 세면대, 바닥 물기 제거부터 비품 보충, 고장 점검, 철저한 소독까지 꼼꼼한 점검과 정리로 청결하고 질서 있는 공간을 유지해 나갑니다. 소수 인력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 청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순환 청소로 구역을 나누어 집중 청소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 중요한 곳만 선별 청소하며 청소 계획을 표준 작업표로 관리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작업 의욕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화장실, 복도, 교실, 사무실 등 공간별로 걸레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나 라벨링을 활용하면 용도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화장실, 파란색은 교실, 복도, 교무실, 녹색이나 흰색은 보건실과 급식실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청소 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면 세균과 오염물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 후에는 도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한 뒤 거리대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소독과 교체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 화장실이 학생들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청소하고 관리하는지 현장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 도구를 운반합니다. 카트에 있는 청소 도구를 확인하고 청소 중임을 미리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걸레는 4번 접어 사용하면 총 8개의 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면으로 접어가며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청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염 부위에 미리 세제를 뿌려둡니다. 세제가 오염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청소가 훨씬 쉬워집니다.
천장이나 높은 곳에 있는 먼지는 긴 막대 먼지떨이를 이용해 청소 전에 먼저 털어냅니다. 먼지를 미리 제거하면 바닥 청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창틀 틈새나 구석진 곳의 먼지는 붓을 이용해 부드럽게 털어냅니다. 그 후 걸레로 창틀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를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나 오물을 먼저 쓸어냅니다. 위생용품 수거함은 하단의 버튼을 열어 내부에 쌓인 오물을 비워줍니다. 밀폐 가능한 봉투를 미리 준비한 뒤 수거함 하단 뚜껑을 열고 내부 오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봉인합니다. 휴지통은 케이스를 열고 내부 비닐봉투는 교체하면서 내용물을 비워줍니다. 내용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잘 묶고 배출합니다. 낙서나 스티커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퍼나 헤라를 이용해 스티커를 긁어내고 수세미로 자국을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냅니다. 높은 곳의 환풍기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먼저 전원을 차단한 후 환풍기 커버를 분리합니다. 캡을 열어 날개를 분리한 뒤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환풍기 본체 틀도 청소합니다. 날개는 중성세제를 사용해 천이나 브러쉬로 문질러줍니다. 커버의 틈새도 브러쉬와 세제를 이용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세척이 끝난 뒤에는 환풍기 날개를 다시 위치에 맞게 끼우고 캡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고정합니다. 세척 밸브는 중성세제를 활용해 수세미로 틈새까지 꼼꼼히 닦습니다. 변기 내부에 요석이나 찌든 때가 있을 경우 진공흡 입기나 자바라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간편하게 스펀지를 이용해 흡수 후 세제를 사용해 닦아냅니다. 내지 부분은 산성세제를 바른 뒤 수세미나 브러쉬로 문질러줍니다. 잘 보이지 않는 대변기 림부는 거울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며 세척 밸브 틈새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수세미로 세척하고 물 청소 후에는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 마무리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는 중성세제나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사용해 닦아야 녹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 후에는 마른 걸레로 물기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점보롤 화장지 케이스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충분히 짠 걸레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닦아야 합니다. 소변기 칸막이의 강화 유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칸막이 하단 받침대는 중성세제나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오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기능 분사기는 수압 조절을 통해 넓은 면, 높은 위치, 바닥 배수구까지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스퀴즈를 사용해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벽면 청소는 먼저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중성세제를 도포하는 순서로 시작합니다. 벽면 청소 시에는 가능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와 수세미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닦아냅니다. 벽면에 세제를 바른 후 수세미로 문질러 청소하고 물로 깨끗하게 헹굽니다. 스퀴즈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벽면이 높고 넓은 경우에는 밀대를 사용하면 물기를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칸막이는 세제를 사용하기 전에 물을 먼저 뿌려줍니다. 세제를 바른 후에는 수세미로 부드럽게 문질러 닦고 하부 받침대 부분은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여 오염을 제거합니다. 세정제로 문질러 닦은 후에는 물을 분사해 깨끗이 헹군 다음 스퀴즈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합니다.
세면대 상판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사용해 닦습니다. 세면대에 찌든 때가 있는 경우에는 산성세정제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세면대의 팝업과 배수구는 산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상판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야 합니다. 수전, 즉 수도꼭지는 중성세제로 닦아줍니다. 수전 틈새는 수세미와 갈고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세면대를 세제로 닦은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헹군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물자국이 남지 않고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가능한 한 알칼리성 유리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후에는 스퀴즈를 사용하여 세정액과 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물비누 공급기에 오염된 부분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여 닦아줍니다. 또한 물비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채워줍니다. 세면대 하부 수납장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여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에 깊게 닦습니다. 스퀴즈를 사용해 표면의 세정제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 마른 걸레를 사용해 물기를 깔끔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화장지 케이스를 열어 내부 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화장지 케이스 내부에 쌓인 먼지와 화장지 가루는 붓을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화장지 케이스, 즉 디스펜서는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가급적 걸레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지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줍니다. 위생용품 수거함은 살균 효과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여 관리해 주어야 하며 휴지통 외부는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먼저 물을 충분히 뿌린 뒤 세정제를 도포하여 오염물질을 불려줍니다. 산성세제를 사용해 봉걸레나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청소합니다. 대변기 주변은 주기적으로 세정해 세균과 냄새를 예방합니다. 칸막이 받침대 주변도 세정제로 닦고 물로 헹궈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좁은 공간의 물기는 작은 스퀴즈로 제거하고 칸막이와 벽은 스퀴즈나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 물기와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변기 카바와 변기 외부는 중성세제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변기 내부는 산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대변기 내부의 림부 부분은 변기소를 사용해 꼼꼼하게 닦습니다. 요석이나 오염물이 쌓이기 쉬운 림부는 수세미나 변기솔로 부드럽게 문질러 제거합니다. 소변기 청소 시 자동 물 내림 기능으로 세제가 바로 씻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투명 테이프 등으로 센서를 가려 세제가 충분히 작용하도록 합니다. 소변기 트랩 청소 시 갈고리를 사용하면 트랩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생긴 요석을 제거하기 위해 산성세제를 사용합니다. 센서기 주변의 틈새는 갈고리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소변기 배수구 내부는 변기소를 사용하여 골고루 세척합니다. 소변기 캡과 트랩 주변의 요석은 산성세제를 바르고 10에서 15분 동안 기다린 후 문질러 닦습니다. 소변기 림부는 오염과 요석이 잘 쌓이는 부분입니다. 산성세제를 뿌리고 10에서 15분 후 수세미로 문지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로 문지른 후 물로 헹궈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변기 트랩을 세척한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헹굽니다. 세정 작업 후 양동이로 물을 충분히 부어 배관 속 오물을 제거합니다. 마른 걸레로 남은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거울을 사용하여 소변기 내부 림부 부분의 청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갈고리를 사용해 바닥 배수구의 뚜껑을 엽니다. 배수구 내부 부속은 분리 후 산성세제, 철수세미, 브러쉬 등을 준비해 청소합니다. 산성세제를 뿌린 후 브러쉬로 안쪽을 문질러 닦아주고 배수구 캡도 같은 방식으로 세척합니다. 오염물이 심한 경우 철수세미를 활용해 깨끗이 닦고 철수세미나 브러쉬로 마무리한 뒤 물로 헹궈줍니다. 배수구 뚜껑까지 닫고 수세미나 브러쉬로 세척한 후 물로 깨끗하게 헹군다. 배수구 내부에 빠뜨린 기구나 이물질은 긴 집게를 사용하여 꺼냅니다. 세정 작업이 끝나면 바닥에 고인 물기는 물밀대를 이용해 먼저 제거합니다. 그 다음 마른 대걸레로 잔여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출입문 하부의 스테인리스 부분은 중성세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해 깨끗이 닦은 후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마무리해줍니다. 문틀의 스테인리스 부분은 중성세제나 스텐 전용세제를 사용해 세척합니다. 물비누는 비워지기 전에 미리 채워두고 깔대기를 이용하면 흘림없이 깔끔하게 소분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대걸레를 깨끗이 빨고 충분히 탈수합니다. 세척기 물에 락스를 희석해 소독하면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차화염소를 이용해 소독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변기 소독을 비롯해 전원 스위치는 알코올 티슈로 닦아 위생을 유지하고 화장실 표지판도 잊지 말고 함께 닦아 마무리합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점검표를 작성해 작업을 기록합니다. 변기가 막혔을 경우 압축기나 관통기를 이용해 막힘을 해소합니다. 후레쉬 밸브 고장으로 물이 계속 흐를 때는 드라이버로 앵글 밸브를 잠궈 긴급히 차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론 교육과 실천 사례 영상을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관리가 곧 학교 위생의 시작이며 중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